X라는 코드명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임 초기에 베베를 즐기시는 분들의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해야 조금 빠르게 익힐 수 있고 어떤 옵션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설정에 앞서서 제가 언어를 한국어로 지금 바꾸고 할게요. 제가 영어로 하는 이유는 이게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냥 저는 영어로 게임을 설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컨트롤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컨트롤 옵션은 이렇게 스마트 조준만 켜놓고 다른 것들은 다 껐습니다. 카메라 리셋은 더블 탭을 하면 화면 후방을 보고 있던 나의 포가 배 전방을 보는 걸로 바뀌는 옵션이에요. 저는 가끔 실수로 오토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누르다가 다른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이제 배의 포탑이 회전하는 실수를 자꾸 범해서 일부러 지금 이제 꺼놨거든요. 이거는 필요하시면 켜시면 되고 자기는 괜찮다 하면 끄셔도 돼요. 보통 그 다른 화면 여백을 스크롤 해가지고 충분히 한 대 카메라를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켜놓지 않습니다. 그다음 조준은 여기 있는 것들을 저는 다 켜고 하고 있고, 일단 다 끄고 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이제 타겟이 센스 있게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다 켜놓고 하고, 예측 수직 조준은 예전에 없었던 옵션인데 이번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6개월 전인가 그때부터 생겼던 옵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직으로 있는 것들을 얘가 잡아줘서 포가 날아가는 그 곡선의 모양을 좀 계산을 해서 좀 때려주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옵션으로 작용을 하는지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서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작에서 중앙 조이스틱 터치, 이거는 화면을 누르는 순간부터 거기가 기준이 돼서 배를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옵션인데, 저는 왼쪽 하단에 해놓은 곳에 그냥 제 엄지손가락이 편안하게 가도록 위치를 잡아 놓기 때문에 굳이 키진 않고요. 그 다음 전화음으로 카메라 회전, 요거는 조금 옵션이 중요한 옵션인데, 제가 배를 왼쪽으로 돌면 카메라도 왼쪽으로 같이 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카메라도 오른쪽으로 같이 가고, 이걸 켜놓으면 이렇게 컨트롤 하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제가 꺼놓는 이유는 스피더와 그리고 뭐 요즘에 배들이 빠른 배들이 많이 나왔어요. 리퍼, 스피더, 그리고 엠포서, 그리고 인터셉터까지. 이런 배들이 저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스쳐 지나가면 카메라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계속 카메라 옵션을 오른쪽으로 돌려줘야 돼요. 안 돌리면은 이게 에임이 계속 허공에 떠 있어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걸 일부러 꺼놓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연계 조종, 요거는 내 화면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결정이 돼서 제가 위로 올리면 북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우측으로 밀면 동쪽 방향으로 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배가 전후 조정은 좀 어렵고,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브롤 게임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기준은 내가 보고 있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돌리면서 배를 움직이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꺼놓는 이유는 지금 악명 리그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유저들이랑 플레이하다 보면 기뢰가 조금 바닥에 많이 설치되는 판들이 있어요. 이제 게임이 보통 한 2분, 3분 넘어가다 보면 바닥에 기뢰가 많이 깔려 있는데,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도 이제 좌측을 보면서 한 포를 쏴야 되고 우측을 보면서도 이제 타격을 줘야 될 때 이걸 켜놓게 되면 그걸 피해가다가 좀 기뢰를 밟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는 그냥 끄고 배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에 전진 왼쪽으로 하면 배가 회전하는 요 옵션으로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순항 제어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진을 하는 상태에서 손을 떼도 계속 배가 전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정을 해놓으면 왼손이 가끔씩 자유로울 수 있어서 편리는 한데 굳이 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캡처존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배를 멈춰놓고 캡처링 시간이 올라가는 걸 그냥 기다리거든요. 화면으로 포탄만, 카메라 화면만 좌우로 바꾸면서 길에 던지고 오는 적을 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꺼놓는 게 저는 편해서 꺼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조주는 이제 자동으로 배가 그 파도를 넘나들면서 적이 있는 곳까지 가는 옵션인데 이게 필요가 별로 없어서 저는 이제 끄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디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제가 뭐 주로 격침복이나 이런 것들을 끊으시는 분이 있어요. 뭐 갑자기 쏠라 그러는데 화면이 가려져서. 근데 이게 저는 켜놓는 이유는 아군이 죽어가는 숫자와 적군이 죽어가는 숫자를 확인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지금 대처하기 위해서 켜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군이 하나 죽으면 좀 조심히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조금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운드 효과나 음악 효과를 줄여놓은 거는 요 보이스하고 같이 밸런스 있는 게임 음영 효과를 좀 넣기 위해서 제가 좀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다시 컨트롤로 와서 레이아웃 지정을 보시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오토파일럿을 안 쓴다고는 했지만 오른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조이스틱은 요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배를 전후 좌우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조이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요거죠. 요건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 놓고 1.98까지 키운 이유는 리드샷이라고 하죠. 예측샷이라고도 하는데, 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제 당겨서 쳐야 되는데 이게 작으면 더 컨트롤을 예민하게 해야 되고 크면 조금 무디게 해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아이템 크기는 저는 이제 엠포스를 쓰다 보니까 아이템이 6개가 떠요. 보통 슈터는 무기인 5개가 뜨고, 디펜더는 무기만 뜨기 때문에 또 3개가 있고, 스피더는 이제 총 5개가 뜨고, 그리고 엠포스와 픽서가 이렇게 6개가 뜨는데 이거를 키워놔야지 나중에 6개 아이템을 누를 때 다른 걸 누를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잠금,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요거죠. 요건 적당히 크게 저는 자주 쓰거든요. 왜냐면은 HP가 좀 적은 배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딜을 넣고 싶어서 이걸 켜놓고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감도는 1.5로 하는데 요거면은 한번 스위핑을 하면 전후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감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친구가 함대를 요청을 했네요. 제가 언어를 다시 영어로 바꿔서, 네, 저 친구는 지금 거의 탑 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예요. 시리어스 A라고 YSL이나 뭐 위즈나 이런 친구들이랑 같은 소속에 되어 있어서 악명도 지금 5,500구로 상당히 높고, 게임 플레이어도 전 방향 잘 살피면서 우범 지역은
가지를 않고 또 아군의 HP 상태도 확인을 잘 하면서 서포트를 해주는 친구거든요. 지금 저 친구하고 악명 차이가 거의 1200인데 지금 악몽 리그에서는 800의 악명 차이 없이도 함대 결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몽으로 오시면 더 높은 수준의 플레이어들과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악명 갭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 플레이어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한번 침착하게 기다려보죠. 자, 이 친구 보시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전설이 없어요. 전설이 없어도 에픽, 그러니까 보라색 등급의 아이템을 풀로 키우면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설 무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설 무기는 3등급까지 키우지 않으면 퍼크라고 하죠. 특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3개까지 밖에 달 수 없어서 오히려 30 이상까지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그냥 이 보라색 등급의 무기를 쓰는 게 더 무난할 겁니다. 지금 상대편에 뭐 요컨이라는 친구도 있고 저 친구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일단 기뢰로 적군이 못 나오게 막아놓고 제가 기를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적이 밟아서 죽으라는 이유보다 보고 나오지 말라 이런 목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저 이 프로젝트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하네요. 지금 센터 세트가 저기도 한번 외쳐주고 이쪽 라인 넘어갈 수 있겠죠. 오, 지금 저게 우리 건지 상대편 건지 몰랐어요. 지금 저 인터셉트가 혼자 절로 가서 왠지 죽을 것 같아요. 네, 죽었죠? 저렇게 하면 우리 편한테 너무 민폐예요, 저게. 지금 픽서가 지금 힐 주려고 이렇게 무리해서 따라가게 되고 이게 지금 5분이라는 시간을 다 쓰면서 플레이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아군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같은 친구는 항상 플라스틱 캐논을 이렇게 공격을 해줘요. 지금 기대가 1분 30초가 지나서 이쪽에 이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서 제가 다시 기뢰로 다시 못 나오게 이렇게 막아놓고 있어요. 지금 저 친구가 근거기에서 나오죠? 아까 전에 던져놓은 벽 뒤로 던져놓은 마인이 터져서 지금 딜이 들어갔지만 저기도 픽서가 둘이나 있어서 이렇게 픽서가 둘둘 있는 판에서는 아까 인터셉트처럼 죽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승부로 끝나는 판이 악명리그에서는 좀 많아서 그걸 기다리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너무 무리해서 나갔던 게 지금 이제 우리 아군이 패배의 요인을 낳는 거예요. 지금 요컨이 실수로 죽었죠? 지금 저 뒤로 들어간 게 임포스인데 전 안 갔으면 싶거든요. 근데 자꾸 나가네요. 되게. 지금 픽서 하나 절로 가서 살려주고 있죠. 저게 지금 같이 저랑 함대하고는 요컨이 아니고 이거야. 네, 호노이라는 친구고 같이 가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기레가 일로 하나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실수로 우리 편이 기레를 밟을 것 같거든요. 다행히 살아났네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레를 잘 피해야 되는지, 기레를 피하기 위한 세팅을 했는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레가 상당히 많아져요. 이 사이를 지금 보면서 다니려면 지금 밟았죠, 저렇게? 저런 식으로 밟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또 밟았죠. 피가 없는 친구가 없네. 오, 저 지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오, 저 친구 왜 이렇게 나가지? 저거 잡으려고? 이겼죠? 네, 아까 전에 그 인터셉터였나요? 저 친구가 죽지 않았으면 아마 이겼을 수도 있는데 이 판정의 이유가 그거예요. 이번 버전부터 새로 들어온 건데 캡처링을 먹고 있는 팀이 동점인 상황에서는 이기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편이 먼저 캡처링을 먹었고 저희가 그걸 중간에 제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 발 늦게 캡처링 지역으로 가서 그래서 저희가 패배로 인정이 되었습니다.